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캠프마켓 D구역을 최초로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부평 캠프마켓 D구역 근대 건축물은 약 71개로 전체 구역 중 근대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A구역은 1개, B구역은 7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D구역에는 주한미군 물자 보급기지였던 제빵공장과 주물공장, 조병창 굴뚝, 철길, 급수탑 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주둔했던 미군들이 사용했던 시설들도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D구역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이 한반도 각지와 중국에서 공출한 놋그릇이나 비녀를 녹여 부기를 만들던 주물공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장 외벽에는 불을 피워난 연기가 외부로 통하는 굴뚝 2개가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들어가서 보셨을 때 빨간 색깔 건물은 다 일제시대 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1939년 공사 시작했을 때부터 있던 건 빨간색 건물이고, 그러면 빨간색 건물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 지은 거냐? 그렇지 않고 미군이 사용할 때 저 빨간 건물 위에다가 다시 또 덧칠을 해서 했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벽이 조금씩 이렇게 갈라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 게 보이면 또 일제시대 건물입니다. 유명한 상징적인 이 굴뚝 있죠. 굴뚝 2개 있는 건물이 바로 주물공장인데, 조병창은 일본 육군이 만든 무기공장인데 이것은 7군데를 만들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곳은 여기 한 군데이고 들어갈 수 있는 곳도 한 군데입니다. 남아있는 곳은 이제 사가미 조병창이라고 일본의 도쿄에, 거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굴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굴뚝을 철거를 해버렸어요, 미군이. 그래서 굴뚝이 남아있는 유일한 장소인데, 저기는 용도가 뭐였냐면 옛날에 녹그릇하고 뭐 비녀하고 다 공출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D구역은 지금 이 전체 구역 중에서 가장 메인 건물이 건물마다 해서 다 나누어져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독립운동하는 분이 여기에 와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익히려고 몰래 잠입을 했었으나 여기에서 전체 무기를 만드는 것을 익힐 수가 없어서 그것을 탐문하다가 잡혀서 이제 독립유공자가 되신 분이 2분 계시고, 그분들의 동상이 바로 부평공원에 있는 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입니다. 그분이 이 D구역에서 5군데의 지하시설을 딱딱 찍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군데는 얼마 전에 이 조사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2군데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시설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미군 시설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원래 문화유산청에서 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는 인천시에서 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아직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토양오염도 물론 중요하지만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현재 굉장히 과학적인 기술로서 극복할 수 있는 과제이지만 이것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셔서 이것이 어떤 곳이었지에 대한 의문부호를 많이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어 D구역과 붙어 있는 B구역 내부로 들어가 조병창 병원 건물인 B구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병창 병원 건물은 지난 1939년부터 1944년까지 강제 동원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사용했던 병원으로 해방 이후에는 미군과 한국군 병원으로 활용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1324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져 6.25 전쟁 당시 피폭돼 2층 건물 중 1층만 남아있다가 주한미군이 리모델링해 클럽 등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병원 건물은 이제 2개 동으로 지금은 나눠져 있는데 상당히 규모가 컸는데,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이것을 이제 조사했을 때 이미 400병상이 넘었죠. 그런데 그렇게 규모가 컸던 이유는 이 병원은 단지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조병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그래서 필요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식민지에게, 조선인들에게 굉장히 일본의 통치의 하나의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병원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은 일본이 여러 군데 식민지나 점령지마다 할 때 이렇게 규모가 큰 병원을 지어서 했고요. 그래서 여기도 일반 주민들도 이 병원을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D구역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여기에서 얼마 전에 지하시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 정도는 이제 해방되고 나선 여기서 지금 유성에 가면은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있어요.
그 간호사관학교의 전신이죠. 미군 간호장교들이 그 조선 한국의 엘리트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6.25 때도 그분들이 참전하셨고 현재 그 수준 높은 한국의 의료 첨단 의료의 산실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여기가 그 미군들이 머물다 가는 클럽이었어요. 뭐냐면 전국에 있는 미군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여기에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되새겨서 한미 간의 우호 동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사령부 건물입니다. 침략의 상징이죠. 그러면 이 침략의 상징이라는 건 바로 일본이 저지른 가해의 역사입니다. 일본 그 건축사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가 침략의 역사고 가해의 역사인데 이것이 없어지면 일본이 저지른 침략의 역사와 가해의 역사를 없애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만들었기 때문에 침략의 역사인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피해를 당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없애버려서 침략을 했던 가해 역사를 우리가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다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바로 이제 우리의 땅이었고 여기에서 동원된 분들은 우리의 동포였고 역사를 잘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전형된 이러한 현재를 지금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 등을 어떤 이렇게 부정적인 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런 여러 역사의 층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캠프마켓 D구역은 일제강점기 침략의 역사가 그대로 남은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로부터 D구역 반환이 이루어진 가운데 근대 건축물 보존과 존치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지역사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